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Hello everyone, in the world, my friend. It's about in Korea, very big election day next month. So at that time, we are election my Seoul city and Busan city. Together city is very important in Korea, and we wanna keeping keeping justice policy. So it's we are part it's a rotten group. They are on justice policy election, and we are policies fast came back fast at that time. Very not good policy. So we dislike them. So and we want it's about pure freedom and justice. It's about mind, and so it's about chair in Korea. Thank you. 제가 최근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가짜 영웅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이순신 장군을 충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난데없이 이순신 장군은 충신도 아니고 대략 적폐 세력의 상징이다, 그런 어떤 조작된 영웅이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 되게 저를 미워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지금까지 마음속에 믿었던 그 믿음이 혼란스러운 데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으로 반응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한번 속았으면 그 속은 것을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안 속는 그런 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여러분한테 비난과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의미에서 저는 과감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십 년의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꿔지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리완딩 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도대체 신인균의 국방TV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윤석열이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국 CIA 국장 레이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로잡으라 하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오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지금 이 혼란한 이 시국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물론 이겨야 되고, 앞으로 윤석열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게 그분의 이제 주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처음 들을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신인균의 국방TV 이춘근 박사의 대미 관계 이런 것을 옛날엔 가끔 봤는데, 그게 볼수록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당하던 1910년을 전후한 그런 상황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저는 그걸 요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만사쳐쳐놓고 그걸 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공급하는 유일한 논객들이죠. 근데 그 사람 신인균 방송을 오늘 들어봤는데, 그 양반은 아주 확신에 찬 주장으로 미국이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지원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졌는데, 지금 현지도 망가졌는데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신인균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전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정희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79년 12월 16일 날, 11일인가요?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79, 89, 99, 2009, 2019,
약 40년 전에 죽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박정희로부터 별로 박해받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고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실감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세대는 그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를 영웅으로 받들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 사기 정치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그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성봉인가 하는 오페라 가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껌파리를 해가지고 가곡을 불러서 그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눈이 막 시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도 끝까지 살아서 성공했는데 지금은 암투병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살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걸 보고서 힘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전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지금 전해줘야 걔들한테 감동이 안 온다. 왜 안 오냐면 지금 걔들이 한 30, 40대 될 텐데 얘들의 세대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런 걸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거지처럼 살아? 이렇게 반응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앞서서 나의 인생이라는 그런 전이 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쭉 흐르는 게 일반적인 우리 세대의 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적폐들로부터 잘못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내 이웃 내 친구가 당하는 것을 봤던 우리들이 이 세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인균의 그 방송에서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나라는 그 자유가 없고 지금 박탈당해가지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에서 자유가 지금 후퇴당하고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지금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깝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 광주 사건이니 무슨 서울에서 날마다 체류탄 또 쏘고 학생들이 데모오고 그러던 그 시대가 과연 자유로웠습니까? 그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1위인가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난 그런 거 관심도 안 받는데 이런 여러분의 정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시절 같으면 지금 신인균이라는 사람이 그 정권에는 맞는 방송이지만 그 정권에 맞지 않는 다른 방송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아주 끔찍하게 아주 그냥 완전 비참하게 죽었겠죠.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가서 그냥 아주 인간이 폐물되거나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별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을 다 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타치하거나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의 자유가 후퇴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미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이 나라의 자유를 제한해야지만 우리들이 분출된 욕구를 억누르고 다시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그런 강력한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해서 미국이 얻는 게 뭡니까?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이 나라를 북한하고 싸움시켜가지고 계속 무기를 팔아먹고 북한이 곧 쳐내려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테레미듬에 떨게 하는 공포 정치를 행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help me America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완전히 그 굴종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걔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수차에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얘기만 지금 왜곡되고 부풀려진 게 아니라 6.25 전쟁이 우리가 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미국이 우리를 그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1949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하고 나서 소련이 바로 철수했다고 그랬죠. 북한으로부터 철수했는데, 철수하면서 소련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전부 다 북한한테 주고 갔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내가 목록을 적어 놓지 않고는 내가 다 외우지 못하고, 정확히 외울 수 있는 게 탱크가 243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한군이 쓰던 것을, 소련군이 쓰던 것을 북한한테 주고 갔는데, 이것을 왜 주고 갔냐면, 저는 소련이 그 탱크 243대를 가지고 남침을 하라고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혹시 남쪽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북한을 지키고 너희 정권을 유지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련이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1949년 12월부터 그렇죠. 48년인가요? 48년 우리가 48년,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고, 그 후로 이제 한 달 후인가, 그때 가서 이제 9월 9일 날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구구절 날 북한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10월부터, 48년 10월부터 이제 소련군이 철수했는데, 그러니까 소련군이 철수한 게 미국하고 상의 안 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철수했기 때문에 소련한테 선수를 뺏긴 거죠.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소련이 먼저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 이제 덩달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련이 철수를 했으니까 미국도 철수하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압력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너희 왜 외국군대가 여기 남아있냐. 그러고 소련군이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 is each other 프리덤 거버맨 오르가니제이션, 이래서 정부가 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북한에도 쉽게 해서 정부가 섰고, 남한에도 정부가 섰는데, 똑같이 자유 의사에 의해서 독립된 정부가 선 마당에 우리가 북한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난다. 그런 얘기는 미국 너희들 떠나, 이 얘기죠. 그래서 국제 여론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떠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전체 걔들이 미국이 쓰던 무기를 거의 다 가져가고, 물론 박격포 몇 문하고 105mm 몇 문 줬어요. 줬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그냥 몇 문만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탱크인데, 탱크를 단 한 대도 안 줬지 않습니까? 안 주고 APC라고 그래가지고 데모 저지용 5대인가요? 그것만 줬는데, 이거를 왜 줬습니까? 데모 저지용은 이승만 정권을 미국이 다음에 올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모를 막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APC 5대인가를 줬는데, 그래서 무기의 이제 균형이 아주 굉장히 기울죠. 왜냐하면 북한은 탱크가 243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 보고 빨리 남쪽으로 와서 쳐내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후에 이제 H-9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다시 리와인딩해서 되풀이는 안 하겠는데, 미국의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북한이 하루빨리 쳐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에서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 걔들이 주요한 미군 주력 부대는 다 철수하고, 우리한테 준 게 이제 상징적으로 뭘 줬냐면 M1 총호구, 칼빈 총호구를 약 10만 정을 줬는데, 그 10만 정 중에 우리가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한 5만 정밖에 없고, 나머지는 방아틀뭉치가 깨지고 무슨 놀이새가 부러지고 맨 이런 불량품만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군인은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무장을 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군인은 그 당시 한 10만 명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18만 명인가 되는데, 걔들은 거의 공식적인 군인만 18만 명이고, 그 뒤에 특수부대 합쳐만 한 30만 명 된 걸로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군사력의 편차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우리 우선 무기 체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곧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정권에서 그 이범석 장군을 비롯한 이범석 장군이 당시에 국방장관과 국무총리를 겸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곧 전쟁 날 거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정희 같은 놈이 왜 그 공산당에 그렇게 가입했냐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기 체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전쟁이 날 건데 전쟁이 나면 남한은 빠른 시일 내에 적화된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 여기 참전할 거라고 하는 건 박정희 머리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 남침이 있을 때 이 남한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서둘러서 소위 하여튼 몇천 명이 북한 공산당에 남로당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군부 총책을 맡았는데 저는 그런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당시 그래서 미국이 이 남쪽에 오기 위해서 남쪽에 와서 여기다 기지를 갖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유도했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유도했다는 게 문서로 미국은 전쟁을 유도했음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정황상으로 보면 그 북한이 쳐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이쪽에 남쪽에 무기 탱크가 단 한 대도 없는데 걔들이 243대 가지고 나중에 6.25 나서 이제 전쟁 시작하고 나서 250대를 더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북한에서 안 살았으니까 더 줬는지 안 줬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정확한 거는 230대가 있었다는 건 북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개된 그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무기 체계에 편중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6.25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후로 이제 그 미국이 와서 이 나라에서 그 주둔을 하게 되는데 주둔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개발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미국이 이 나라에 와서 주둔해야 되는데 걔들이 영구히 주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국방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게 소위 유엔의 전략인 동시에 19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케네디의 소위 내션 빌딩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 정책에 의해서 바로 그 구로동에다 산업 박람회를 유치해가지고 세 개의 공장을 한국으로 그럼 세 개의 공장이라면 거창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오고 독일도 오긴 왔는데 주요 기업들은 거의 일본 놈들이 왔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출을 위해서 일몫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그때 구로동 수출공단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집안에서 하다못해 구슬이라도 하나씩 끼고 무슨 스웨터에 뒷손질이라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손발을 쓸 수 있는 사람 치고 수출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난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찾아보면 거기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간의 중이라든지 그런 사람 들어있을 건데 여하튼 대략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90% 이상이 이 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벌어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맨 박정희가 돈 벌어줬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하여튼, 정신정보가 같은 전응화 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을 일으킨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앞잡이들, 소위 우리나라 군부 치고 미국의 앞잡이 아닌 사람 없어요. 전부 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 지시보다 미국의 지시를 먼저 따르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해 오다가 지금 요즘에 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나라의 제대로 국민 주권을 이제 세우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소위 신균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도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지금 이게 자유가 아니고 옛날에 박정희 밑에서 굴종당하던 그 시대가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굴종을 당해본 사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살아상 전에 20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박정희한테 굳이 굴종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대학을 가고 미국 유학을 가기까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그 양반이 뭐 여기서 그 어디 고아하다가 어떻게 해서 미군한테 뭐 양자로 가서 그렇게 공부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친일, 친미로 해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 가르쳐가지고 역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차 있고, 그 욕심의 발로가 바로 이 나라를 다시 후퇴시켜서 미국 놈의 뭐 구두를 닦아주고 살던 슈시안보이 시대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그 이면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대학 교수라는 지식이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그 바탕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들 지위에서는 하락하지 않아요. 더 발전하면 발전하지.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이 개돼지가 되든 그거든 그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 지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 친미파, 새로운 친일파는 점점 이제 감소되는 리덕션 상태이고, 친일파는 인크리즈, 날로 증강하는 그 친미파들이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다시 실패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적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 적폐 사상에 쪄져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뭐 이러고 다닐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신을 개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놔두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금까지의 그 촛불 항쟁을 통한 여러분들은 아주 더 가일층, 더 단결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기필코 내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40년, 50년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런 시대에 되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과연 자유롭게 오늘처럼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관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나라의 적폐의 어떤 사상의 심볼이 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는 그 허황된 사실, 박정희가 뭐 경제 개발의 영웅이라는 그 허황된 사실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일소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나 박정희의 그 비행을 지금 끊임없이 제가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식상했을 거예요. 저 새끼는 맨 먹고 뭐 박정희, 이순신에 대해서는 막 욕하고 다닌다고.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어쩌고 하는 것을 막 젊은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끼면 내가 그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역사의 적뿌리, 소위 적폐의 숙주가 됐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생각난 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